이더리움이 포스 전환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가격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2달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12시간 동안 3억 달러, 하루 동안 약 4억 달러에 가까운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트맥스에서는 12만 명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고 단일 거래로는 최대 규모의 청산이 터지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비트와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들이 바닥을 기게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경제적 사이클을 떼어내면 안 되지만 일단 분리해서 이더리움만의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관련 모든 지갑들이 거래소가 잠긴 상황이라서 채굴자들의 물량이 모여 있다가 한 번에 풀린 상황입니다. 채굴자들은 채굴한 코인을 시장에 갖다 팔면서 전기세도 내고 수익도 내고 하는데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소들이 지갑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졌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세 가지 대안이 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레이븐, 에르고 코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대안이 있었지만 해시 파워의 변화를 보면 제일 많은 채굴자들의 이동은 결국 중고나라나 이베이 같은 채굴기를 처분해 버린 거죠. 그냥 채산성 문제로 GPU 채굴을 아예 접은 사람들이 제일 많고 접으면서 보유주인 코인도 지갑이 열리기 기다렸다가 청산, 그러니까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 생성에 약 13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약 6,600번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블록당 보상은 2개의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200개의 이더가 생산되는 건데 거래소가 닫힌 상황에서 이더리움들은 계속 쌓여갔겠죠. 그러다 보니 거래소의 입출금이 열리면서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하락은 당연히 수순 같은 일이었죠. 이걸 예상하고 하락에 베팅한 이더리움 매도 물량의 입금 사이즈를 고려하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의 순간을 틈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이더 디파이들이 연쇄 청산을 일으키지 않은 점 또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디파이까지 청산이 일어났으면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났겠죠. 두 번째, 이더리움 포스는 비트코인 3번의 반감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 멘트는 VIP들에게 먹히는 최고의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 코인 발행량의 90%가 감소한다. 이런 팩트는 매수를 망설이는 큰 손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멘트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머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탈릭조차 아직 이더리움의 찐 머지는 절반밖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인 가격과 활용성에서 체감이 되는 건 샤딩이 구축되고 나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포스로 전환되면 코인 보상이 줄어든다. 라는 거에 대한 멘트는 아주 자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랫폼은 박리담회여야 제대로 커지죠. 급식소를 비유해서 예를 들어보면 급식소도 퀄리티와 맛은 적절히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대량의 음식을 그렇게 싸게 찍어내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 방에 몰려들어도 줄 덜 서고 애들을 쳐낼 수 있는 높은 접근성으로 낮은 음식 단가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회전이 잘 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이 줄 서는 게 싫어서 편의점을 간다거나 매점을 가서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수요들까지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 급식의 제대로 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포스로 왔을 뿐 이더 트랜잭션이 더 싸고 빨라져야 레이어 2에서 더 많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만족스러운 트랜잭션과 트랜잭션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소각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박리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급식과 같은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더리움은 탈중앙에서 본격적인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더리움 채굴은 중구난방으로 채굴장들이 나눠 가졌죠. 블록 보상을 나눠 가지면서 코인들이 흩어졌는데 좋게 말하면 탈중앙스러운 코인 분배 과정이 이번에 포스를 진행하면서
매우 중앙화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에이직 방어 코드까지 넣어가며 어떻게든 GPU로 나름의 탈중앙을 꾀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죠. 이렇게 탑7이 스테이킹 물량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기염을 토하면서 심지어 16일 1시쯤에는 절반의 포스가 리도 파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완벽한 중앙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다들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AWS, 아마존 웹 서비스나 컴퓨터를 하나 별도로 구축을 해서 호스 노드를 돌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포스를 돌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욕을 하지만 막상 증권사에서 고객님 어차피 존버하실 건데 이자 받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덕분에 탈중앙 가치는 점점 멀어지고 투기적 자산을 위한 자본 카르텔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내가 직접 포스를 운영할 거 아니고 그리고 일부 수수료를 뗀다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이자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욱 심각한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래소나 디파이에 편하게 스테이킹을 하는 게 코인 값을 올릴 수 없다는 데 있죠. 참고로 솔라나가 중앙화로 그렇게 욕을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로 중앙화 지수가 약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머지 이후에 중앙화 지수가 극에 달해서 무려 2를 찍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중앙화죠. 이 지수는 낮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포스의 원래 목적은 누구나 스테이킹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스를 구축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코인 투자자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거래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는 플랫폼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디파이나 거래소에 집어넣고 스테이킹을 돌려버리거나 이더 스테이킹 한 걸로 랩핑 이더로 바꿔와서 레버리지 투자를 해버렸어요. 어쨌든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거래소가 수수료를 심하게 떼어먹어서 개인들도 손해에 이더리움 시스템 안정성도 해치지만 특히 코인베이스와 랩핑 이더로 레버리지 투자를 조장하는 리도 같은 곳에 이더가 몰려가 버리니까 투자자의 정보와 포스 이자까지 거래소에 모여서 정보와 자금력을 동시에 잡고 흔들 수 있는 대참사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마구마구 집어넣어 놓으면 거래소가 수수료로 이자를 떼가죠.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이 샘물, 이 이더를 이용해서 시장에 던져버리면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고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가격이 어디까지 빠지면 어느 정도의 청산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보와 자금력을 동시에 활용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 놓고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그 이더리움은 다시 포스 운영자에게 흡수되는 그런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가지는 힘을 이제는 거래소와 디파이 애들이 분배해서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자들은 그래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 흩어졌던 이더리움들이 거래소와 디파이로 중앙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는 부작용이 터져버려요. 노드를 전부 거래소나 AWS를 통해서 돌려버리니까 SEC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검증 노드는 미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모든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 SEC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나 NFT 같은 것도 결국 미국, 즉 SEC의 권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중앙화는 고착화되기 시작했고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죠. SEC의 주장을 반박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꿈과 희망이라던 포스 전환이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치고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생태계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작 포스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심각한 중앙화 문제와
이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더리움이 투자자에게 뒤통수를 쳤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